잘 떠봐. 풍선 없다. 누가 뭐 하니? 입냄새 꽤 들어가셔야 되는 잘 떠봐. 죠? 야, 시작한다. 자, 일단은 지금부터 좀 싹 다 좀 뭔가 할 거예요. 비율관계 FMD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비율관계랑 간에 관련된 거랑 뭐 그런 것들을 좀 배울 겁니다. 내용은 간단하니까 꼭 보시고요. 꼭 기억해서 제발 문제 풀 때 잘 써주시길 바랍니다. 다 기막해요. 엄청 중요한 거라서 해야 됩니다. 일단은 먼저 인수 형태랑 그 다음에 뭐라 할까 그래프의 관계를 좀 볼까요? 일단은 얘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로 나뉘게 될 건데 하나는 이제 일단은 관통근이라고 저는 앞에 얘기하겠습니다. 네, 관통근. 이 단어는 교재에 있는 게 아닌데요. 교과서나 교재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부터 내년 미적분과 수능까지 내내 쓸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관통근. 자, 관통근이란 어떤 거냐? 예를 들어 수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행소가 가는 경우, 뭐 직선이 아니어도 돼요. 가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 얘를 fx라고 하면요, fx는 무조건 x-a를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관통근은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알았죠? 나머지는 몰라요. 나머지는 x-a가 없어요. 여기에는 네, x-a 다 연결했더니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두 개의 함수를 크로스를 해요. 자, gx랑 hx가 서로 관통하면서 만난다고 할 수 있죠. 여기가 a라고 하면, x는 a라고 하면요. 이것도 gx랑 hx가 서로 관통하면서 만나는 거거든요. 관통. 이런 경우는 이제 gx 빼기 hx가 차의 함수가 x-a를 역시 하나만 가지고 있겠죠. 네, 하나만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프와 식의 관계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그래프가 관통하는 모양이야. 식이 1차야. 반대로 식이 1차야. 그래프 관통하는 모양이야. 자, 두 개의 그래프가 관통하는 모양이야. 그러면은 둘이 뺀 게 1차 가지고 있어. 둘이 뺀 게 1차 가지고 있어. 둘은 관통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이죠. 자, 두 번째 거 할게요. 접하는 근입니다. 그러니까 근의 형태는 총 세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인 건데 접하는 근 볼게요. 접하는 근은 이렇게 생겼죠. 뭐 이렇게 생기는 아이들을 말하겠죠. 네. 물론 위로 블록으로 접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자, fx는 x-a가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4개, 6개 짝수개가 있습니다. 짝수개. 거기에 qx 있는 거죠. 몇 개 있는지는 몰라요. 그래프만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짝수개에 있는 건 확실하네. 접하는 겁니다. x축이에요. 네, 축. 자, 이 경우는요. 두 개의 그래프가 이렇게 접하는 형태죠. 그러니까 gx랑 hx가 접하고 있다면 x는 a에서 그렇다면 여전히 gx-hx는 x-a라는 인수를 2개, 4개, 6개 등등 짝수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르겠네요. 이런 상태입니다. 네, 무조건 이렇게 된다. 무조건. 여러분, 직선도 곡선의 일종입니다. 직선은 곡선이란 집합 안에 속한 애예요. 모든 곡선이라고 얘기하면 직선도 포함하는 거예요. 네, 진짜예요. 예준이가 안 믿는데. 진짜 믿었어요. 네, 그때 송도고등학교에서 문제가 나왔었는데 모든 곡선, 곡선 fx는 이러면서 네, fx 정답의 1차 함수였거든요. 맞습니다. 네, 직선도 곡선의 일종입니다. 비슷한 예로 원도 타원에 속해요.
단체 파반에 원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왜 있냐면은 저도 곡선이랑 직선이랑 접해요. 이것도 이렇게 2차 짝수로 나오겠죠? 둘이 만나는 그 부분에서 인수를 짝수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겁니다. 마지막 글 하나는 접하면서 관통하는 근이에요. 접하면서 관통근이 뭐냐? 예를 들어 3차 함수 그래프 중에서 이렇게 생긴 애 있죠. 네. A에서 접합니다. 그렇지만 관통해요. 어쨌든 이 x축을 끌고 가잖아요. 전에는 못 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기를 이제 fx라고 하면요. 자, fx가 x-a를요 3차, 5차 홀수차를 갖고 있습니다. 1차 빼고요. 1차는 그냥 관통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중 가서 이 얘기를 하는데 혼자서 또 못 알아듣고 어버버 하고 있다. 안 됩니다. 이런 걸 정리해 주는 학원이 일단 별로 없긴 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걸 알고 계시면 나중에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정말 쉽게. 네. 자, 두 개의 곡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볼까? 이번엔 직선으로 해보자. 어떤 3차 함수가 있는데 저 노란색으로 해드릴게요. 어떤 직선이 이 점을 접하면서 관통하네요. 곡선을 쭉 가잖아요. 하지만 저 점에서 접합니다. 접한다는 건 뭔 뜻? 이 점에서만큼은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같았다는 뜻이 되겠죠. 접하면서 관통. 되었죠? 얘를 gx라고 얘를 hx라고 하면 gx-hx는 여전히 이 점을 x는 a라고 했을 때 x-i의 세제곱, 5제곱 등등 3 이상의 홀수차를 갖고 있게 되겠네요. 네, 엄청 중요한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큰일 났다. 볼 수도 있지. 근데 오늘 중요한 거라고 오라고 해서 늦게라도 왔으면 싶었는데 그럴 수 없잖아.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네. 선생님만 빠진 거잖아 지금. 그렇지. 지인이 더 맞는데요. 저 왔으니까. 감사합니다. 요즘 귀신 같네. 그죠? 귀신 같이 안 봤다. 원래 네. 사실 비신이었어. 선생님이 귀신이라고? 제가 멋있죠? 일단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인수와 그래프의 관계 알려드렸죠?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문제 풀 때 보여드릴 거예요. 솔직히 이거 사용하고 싶은 문제가 너무 많았는데 그냥 다 미분해드리고 대충 그려드리고 열심히 노력한 거거든요. 아직 여러분들 잘 못하니까. 그쵸? 근데 이제 나중에 이걸 많이 써먹을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비율 관계를 알려드릴게요.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비율 관계. 그리고 3차 함수의 특성도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보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절대값 함수의 어떤 거 잘 해야 되겠습니다. 절대값 함수는 나중에 합시다. 킬로미터 풀 때 자유수리가 기출에 미리 할 때 자유수리 안 할 거예요. 버릴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싫어해서 또 울면 안 되죠. 이번에는 비율 관계입니다. 비율 관계도 심화 버전들이 계속 있는데 일단 여러분 초보 버전만 알려드릴게요. 하다 보면 아시게 되는 것들인데 자, 3차 함수는 어떤 비율 관계가 있냐면요. 이런 비율 관계가 있어요. 일단 이 극값에서 선을 하나 쓱 치시고요. 다른 색깔 펜이 좋을 것 같네요. 극값에서 이렇게 선을 평행하게 쭉 피시고 여기 위에 것도 좀 평행하게 쭉 그리시면은 각각 만나는 점이 좀 생깁니다. 만나는 점이 생겨요. 이 만나는 점을 이제 수직하게 좀 그려보시면요. 여기 변곡점도 좀 자르고요.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런데 얘네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비율이 1대1대1대1이에요. 이 비율이 1대1대1대1입니다. 이 직사각형 모양은 1대1대1대1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실제로 3차 함수를 여기서 이렇게 그린다 치면은 여기 X축에 붙어있는 3차 함수를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보게 되었어요. 자, 예를 들어 근이 여기가 뭐 2고 여기가 만약에 5라고 치시면 5 싫다 8이라고 할게요. 8이라고 치시면 자 1대1이니까 길이가 이 세 개가 같을 거 아니에요? 자, 한 칸당 얼마겠어요? 4, 2, 2겠죠? 그러니까 이 극대값은 집중하세요. 극대값은 x가 4일 때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건 안 해봐도. 변곡점은 x가 6일 때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얘랑 높이가 똑같은 지점 같은 경우에는 식인 것도 바로 알 수 있겠죠. 1대1대1대1이니까요. 그렇죠? 1대1대1대1 비율관계. 주로 이제 평범한 학원들은 이제 이렇게 많이 알려줘요. 자, 이렇게 이 근과 접하는 근 두 개의 근만 주고, 자, 관통근 접하는 근 준 다음에 극대값은 어떻게 나오느냐? 1대2야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는 해주는데, 뭐 1대1대1대1 알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 알 수 있죠. 썼어? 네. 눈이 비고 있어. 쓰고요. 두 번째 비율관계입니다. 3차 함수의 두 번째 비율관계. 3차 함수는 뭐가 있다 했죠? 대칭점이 있다고 했어요. 변곡점이라고 불리는 이 점이거든요. 정하면 됩니다. 여기다 얘가 변곡점은 맞아요. 됐죠? 어쨌든 이 점을 딱 관통하는 선이 있다면, 이 점을 이번에 관통하는 선이 있다면 x축과 평행한 선이죠. 그럼 일단 1번 당연하게도 이 길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대칭이에요. 파란색에 전대칭인데 이거 뒤집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똑같아요. 그렇죠? 전대칭이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이럴 때 이 점 기준 여기 대 극값까지가, 여기서부터 근까지랑 극값까지가 1대 루트 3입니다. 1대 루트 3. 얘가 루트 3, 얘가 1인 거예요. 예를 들어 식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라는 식이 있다 칩시다. 자, 이 친구를 그려보면은 일단 우리가 배운 걸 응용해 볼게요. 자, 얘는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x의 x제곱 마이너스 3이라서 x 루트 3, x 플러스 루트 3이 될 거고요. 얘를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근이 3개인데 모두 다 1차니까 모두 다 관통근일 거예요. 그럼 들어보세요. 일단 근을 먼저 표시하세요. 그리고 제가 근대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모두 관통근이니까. 어차피 3차 함수니까 최고차는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어려움이 없죠? 관통근으로 그렸어요. 그렇죠? 자, 볼게요. 이 길이 같네. 얘가 무슨 점? 변곡점이었나 보다. 대칭점이었나 보다. 자, 루트 3대 1이라고 극소값은 그러면은 x가 1일 때다. 바로 나옵니다. 미분하지 않아도 x가 1일 때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네, 극대값도 봐봐. 변곡점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루트 3대 1이니까 이 친구는 마이너스 1이다. 좌표가 바로 알 수 있죠. 실제로 얘를 미분해 보시면 이거기 때문에 극대극소가 1과 마이너스 1에서 나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비율관계 일단 모르면 내가 봤을 때 기말고사는 4등급 붙어요. 3등급은 진짜 열심히 공부했을 때 이거 모르고.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적당히 공부해도 3등급은 그냥 받는다는 얘기지. 약간 치트키 같은 거라서 외워주셔야 되고, 학교 선생님이 이제 뭐 깨시님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네, 본인이 뭐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단 비율관계 문제를 많이 낼 거예요. 예. 깨시님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가 정통 수학이 아니라고 막 까고 막 사교육 타파하고 이제 이거 현은쌤이 널리 퍼뜨린 거고 이것 때문에 유명해지신 거거든. 1타를 이것 때문에 먹은 거야.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은 몇 있었는데 이걸 교과서에 싣고 이걸 엄청 밀어붙이는 게 이제 현은쌤이었거든. 이것 때문에 이제 1타 제시적으로 봐도 되는데, 그래서 현은쌤이 종종 말을 하나 모르겠다 이제. 옛날에 비율관계
그래프 못 풀어봤는데 애들 그래프 하더라고. 하여튼 그런데 이거를 썼을 때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아. 하나 더 있어. 4차 함수 비율관계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만 알려줄게. 4차 함수는 4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친구한테만 적용되는 거고, 자, 이 친구가 여기를 접하면서 관통하는 선을 그렸다 치자. 접하면서 관통하는 선을 그렸다 치자. 여기 점이야 점. 사실 여기 붕 떠 있는 거야. 약간 떠 있는 거야 이렇게. 떠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접하면서 관통이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되어 있는 애한테 그냥 대충 아무데나 그은 거 아니야? 노노노. 접하면서 관통하는 그 두 번째로 4차 함수. 이 친구일 때 비율관계. 항상 비율관계는 극값이랑 관련이 있거든. 자, 여기 근 두 개 있고 여기 극값이 있을 때 3대 1이야. 알았지? 아까 3차 함수가 2대 1이었던 걸 비교하자면 3차 함수는 봐봐. 관통근이랑 접하는 근이랑 이 두 근 사이에서 극값이 2대 1이었잖아. 3차 함수는 이랬다면 4차 함수는 3대 1이야. 이해하셨죠? 5차 함수는 4대 1이냐? 5차 함수는 일단 안 배우는데 특수한 상황의 그림에서 4대 1이 나오긴 해. 알았지? 네. 5차 함수 알 필요가 없죠. 3대 1이야? 알면은 진짜 개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해주고, 이거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을 안 하시잖아. 약간 걱정되는 사람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정현이 같은 사람인데, 약간 본인이 약간 배운 정통 방송을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약간 사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 왜? 저요? 네. 그래요? 네, 정현이 여기 보이나요? 네. 근데 이제 저거를 일단 정말 많이 써보고 그 다음에 익히도록 이렇게 해야 돼. 진심이야. 이거 이제 예를 들어보자.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 일단 오늘은 비율관계. 몇 가지 비율관계 이거 말고도 더 재밌고 괜찮고 쓰기 편한 것들이 있어. 근데 이 비율관계가 마치 이거랑 비슷해. 너네 2차 함수 풀 때 2차 함수도 이거 할 때, 자, 최고차 함계수 1이라고 치면은 1, 1, 2, 4, 3, 9 대칭축으로 떨어진 거리마다 y의 차이가 나는 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직선 같은 경우에는 비율기 비율, 이거 이 비율 토대로 몇 대 몇 대 몇 이거 계속 이용하는 거 있지. 각각의 함수마다 특징이 있는 거거든. 3차 함수는 이거 두 개고 4차 함수는 방금 전에 그린 거거든. 얘네가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알았을 때 제가 푸는 시간이 확 단축되는 애들이야. 확.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자. 뭐가 있을까? 오늘 풀어야 될 문제를 하나 보자면, 원래는 여러분들 이전 문제 도형 문제가 많았거든. 도형 문제가 그렇게 많았는데, 도형 문제로 가고 싶다. 2번을 해볼게요. 77페이지에 2번 한번 봅시다. 이 문제를 풀 건데 오늘 제가 저랑 배운 거랑 같이 엮으셔야 돼요. 봐봐요. 근과 인수의 관계, 그래프와 인수 관계 먼저 할게요. 2번을 보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77페이지 2번 더하기 6x제곱 마이너스 k는 0이 마1부터 5 사이에 실근 두 개를 갖고 싶대요. 근데 일단은 이런 문제 항상 k는 하고 얘를 그리는 게 편해요. 이게 이렇게 k를 한쪽으로 무조건 넘겨야 되를 외워도 되지만 나중에 스스로가 이렇게 하고 싶어질 거예요. 왜냐면은 이걸 그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 돼요. 이게 너무 쉬운 게 보세요. 0이 중근이고 관통근이 6이죠. 0이 중근이고 관통근이 6이죠. 그쵸? 그럼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그려지겠네요. 근 먼저 표시하세요. 0, 6 그 다음에 0이 중근, 관통근이 6인데 앞에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니까 0은 중근, 6은 관통근 이렇게 내려오는 3차 함수가 그려져야 되거든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3차 함수?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 중근이라고 왜 이렇게 시작 안 하냐라고 하면 이렇게 시작하면은 올라가니까 안 되겠죠? 양수일, 최고차는 양수일 때죠. 보세요. 잠깐만. 접하는 근, 관통근 2대 1. 여기서 4네. 바로 나왔죠? 일단은. 잠깐만요. 4랑 똑같은 높이에 있는 지점이요. 1대 1대 1이니까 얘 마이너스 2네. 바로 나왔죠, 일단은.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변곡점은 2겠죠. 자, 문제에서, 이 그래프랑 y는 k 쳤을 때 근 두 개 나왔으면 좋겠대.
맞아? 근 2개 나왔으면 좋겠대. 어서부터 어디까지? 아 1부터 5까지. 그럼 마일이 여기 있고 5가 이쯤에 있겠죠? 그쵸? 네. 아씨, 야 마일 넣어봐야겠다. 마일 얼마냐? 5냐? 네. 5. 7이야? 5 얼마냐? 25네? 네. 그래프가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려지겠네요. 7이랑 25. 자, 정수 2개요. 이건 그래프를 다 그렸으니까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가 0이었죠. x축 0이었죠. 그러니까 1, 2, 3, 4, 5, 6, 7까지 이렇게 확보했고요. 근 2개. 그 다음에 25부터 얘까지 구하면 되죠. 자, 이 값은 4 넣으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4를 넣어보니까 32예요. 그쵸? 32니까 자, 어떻게 나와요? 32니까 여기도 31부터 25까지 몇 개요? 7개 나올 겁니다. 정답이 14개겠네요. 만족하는 K가. 근데 일단 이 문제를 그림 그리는 게 너무 편해요. 그 값이 바로 4인 거 알고 등등등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2점 봐봐요. 마이너스 1점 넣었을 때 4보다 낮은 걸 어떻게 알았어요? 4랑 똑같은 건 마이너스 2여야 돼요. 그래프를 비율관계를 알고 있으면 정말 편합니다. 거기에 뭐도 있어야 돼요? 아, 인수에 따른 접하는 관통분도 이거 해야 돼요. 알았죠? 진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멍 때리면 안 됩니다. 몸일 거 개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물론 기말고사 때 중요하겠지만 자, 문제도 몇 개 풀어볼게요. 네. 저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7이랑 6,25를 지나서 여기가 적은. 네. 근데 마일이랑 5랑 중점이 네, 점대칭이에요, 점대칭. 아 그래서 둘이 더하면 뒤에 32가 나올까요? 7이랑 25가. 그건 아니죠. 극소가 0이었기 때문에 얘네들 더한 게 32니까 얘네들 더한 거 32가 나오는 거죠. 극소가 만약 다른 값이 없으면 32라고 확신할 수 없죠. 극수가 1이면 33 나오는 거. 31이어야 되지 않나요? 합이 일정해야 될 거 아니야? 중점이 같아야 된다며. 극소가 1이면 31이어야. 아니 32에 1이면. 그럼 얘네들도 33이 나와야 되냐고? 예. 아, 그렇죠. 아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 싶었는데 변곡점이 대칭점이죠. 예로부터 3 떨어진 부분이 마이너스 1이죠. 3 떨어진 부분이 5죠. 예로부터 떨어진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얘네 둘은 정확히 얘네 대칭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런 건 있죠. 네. 나중에 합시다잉. 대칭점은 나중에 할게요. 필러 문제 풀 때 조금씩 더 연습시켜 드릴게요. 지금은 일단은 이제 비율관계 오늘 배운 거랑 그것만 해볼게요. 8번인데요. 8번도 문제가 예쁘지가 않네요. 네, 차라리 9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9번 해볼게요. 자, 9번은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8x랑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하나의 양근 두 개의 은근인데요. 자, 볼게요. 일단은 a만 남기세요. a는 어떤 용도죠? 저렇게 k처럼 선을 촥촥 칠 용도예요. 그러니까 a만 남기고 다 넘기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12x는 0이라고 a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얘를 그린 다음에 a를 쳐서 양근 하나, 은근 두 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 친구도 예쁜 아이예요. 근이 왜 예쁜 애냐면은 아니 쌤, 근이 루트 3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루트 3인 게 좋은 거예요. 자, 앞에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그려줄 건데 정확히 변곡점 0을 찍거든요. 왜냐면 길이가 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루트 3대 1이니까 그때 값은 x는 2에서 나오겠네요. 여기 마이너스 2에서 나오겠죠. 루트 3대 1이니까요. 이미 2루트 3을 줬기 때문에 얘는 2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너무 좋죠. 기분이 좋죠. 굳이 미분해서 알아보는 것도 맞긴 하겠지만 미분하는 식을 안 써도 되니까 좋은 거예요. 수는 식 쓸 게 너무 많아요. 아시겠죠? 나중에 문제 푸시잖아요. 식 거의 안 쓰고 비율관계나 등등등 여러 가지 정보로 그냥 몇 개만 띡 하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옆에 애가 막 풀이식으로 이따만큼 까맣게 쓰고 있을 때 말이죠.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그 어려운 문제 풀 때. 자, 근데 자, 이 상태에서 뭐라 했어요? 은근 하나, 은근 두 개, 양근 하나죠. 여기가 y축이니까 이렇게 그으면 되겠네요. 은근 두 개, 양근 하나. 이게 a면 좋겠죠? 그러니까 a는 일단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어디까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극소값까지만 찾으면 돼요. 근데 마이너스 1을 넣기 싫으면 1을 넣어서 정대칭을 찾으세요. 분목점이니까. 1을 넣어서 나오는 y값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2 넣는 게 아니라 하시겠죠? 마이너스 2 넣어보면은 얼마?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보다는 커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16일 때가 딱 은근히 한 개니까요. 어때요? 쉽죠? 쉬워요. 이 쉽죠? 그래프를 봐봐요. 얘도 그럼 잡아보세요. 얘 그럼 어떻게 그린 거냐? 얘가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2루트 3 x 플러스 2루트 3이라고 인수분해 되는 걸 제가 알았죠? 모두 다 관통근이죠. 그러니까 근 세 개 딱딱딱 찍어놓고 0, 2루트 3, 마이너스 1도 찍어놓고 관통근을 그린 거죠. 최고차는 마이너스인 거 생각해서 다음 문제 볼까요? 또 마음에 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15번 이거 인수분해 15번 이주분이요. 안 되나? 3? 안 될 것 같다. 그래 맞아. 예쁜 문제가 없어. 패스. 네. 그래프 그리고 N은 쳐보는 거 잊지 마세요. 알았죠?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봐봐요. 그러니까 일반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때 집중하세요. 어떤 그래프를 그릴 때 원래는 자 얘를 미분해서 두 근을 찾고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2구나 찾고 두 근 찾았으니까 이 프라임이 음수, 양수, 음수죠 프라임이.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일 기점으로 감소하다가 2까지는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해. 원래 이렇게 그리는 게 정석이거든요 원래 모든 함수를 그릴 때. 근데 이제 아닙니다. 여러분들 3차 함수 그래프 생긴 것도 어차피 뭐 어떻게 생긴지 다 알고 있고요. 맨 처음부터 뭐 할 거냐면 맨 처음에 여러분들은 식을 볼 때 어떤 걸 먼저 볼 거냐면 인수분해 되는지를 먼저 볼 거예요.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는지. 인수분해가 되면은 근 딱딱딱 쳐놓고 그냥 그림을 탁탁탁 그리면 돼요. 완전 제곱식이 있어? 땡큐죠? 곱하기 그리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인수분해 되는지를 볼 거예요. 그럼 더 쉬운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하고 싶은 게 좀 있는데 애들이 뒷박치게 내가 하고 싶은 유형의 문제가 없어. 잠시만요. 그래서 좋은 문제가 잘. 네, 일단은 이메일하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 뭐가 딱 마음에 드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냥 20번 문제 잠깐만 설명할게요. 어차피 여기 있는 문제 다 투부와수 전까지 수술해 될 거라서 20번 y는 x의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이라는 2차 함수랑 y는 9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서로 다른 세점 만들고 싶대요. 그럼 얘 그리고 얘 그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린 다음에 직선 막 세점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둘이 갖다 놓으세요. 어차피 교점 구하는 거니까 갖다 놓으실 거죠. 갖다 놓고 보니까 k만 혼자 놓고 싶죠. 그럼 여러분들 뭐 하면 돼요? 얘를 그려서 y는 k를 또 착착 치면 됩니다. 그 세 개 나와요. 아시겠죠? 네, 더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해보시면 돼요. 얘가 미분하면 그 값이 다 예쁘게 나올 거라서. 24번을 해봐야 되겠네요. 어디까지 숙제냐? 싶어가지고 또 전까지니까 41번까지는 일단 숙제가 맞습니다. 알았죠? 무서워서 나왔습니다. 네? 숫자가 더 늘어나죠. 없어요. 무조건 41번까지. 일단은 먼저
2,5에서 주어진 곡선에 서로 다른 두 개의 곡선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양수 K인데, 자, 이번에 사실 얘를 그릴 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원래 얘로 하고 싶진 않았는데 어떠한 함수건 뒤에 있는 상수는 없는 셈 치세요. 야, 세제곱이다 인수가 뭐냐? 인수가 세제곱이야. 네, 접하면서 감정이에요. 이런 그림이겠죠. y는 x 세제곱이. 그쵸? 근데 여기에 k만큼 더했다는 건 얘를 그만큼 들어 올렸다는 얘기일 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상수하면요 함수의 개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좀 하고 싶은 문제가 좀 약간 상수함 전까지가 인수분해 예쁘게 나오는 걸 좀 찾고 싶었는데 이 망할 책이 그게 없어요. 이게 뭐 청소들이 많죠. 네, 그나마 26번이 약간 그래 보였는데 26번도 마음에 안 들어서 써내겠으면 모르는 거라서 28번도 모르겠다. 넘어갑시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2,5라는 점이 있대요. 2,5가 어디에 있을까 모르겠는데, 자, 2,5가 이제부터 접선이 뭐 두 개 나오고 싶다고 하니까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고 싶어요. 사실 이 문제를 이렇게 풀고 싶은데 어떻게 풀고 싶냐면요, 잠깐만요. 2,5를 K 두 개야? 양수 K만 구하는데? 양수 K 구하는데? 이렇게 알았어. 2,5 K 5잖아 그러면. 잠깐만. 405가 있긴 한데. 맞겠지. 내가 썼는데 맞겠지. 잘 들어봐. 자, 지난번에 배운 거 응용해보자. 이런 게 바로 나오는 것도 이런 건데 3차 함수는 접선을 밖에 점에서 접선을 그릴 때 어떤 영역이 나눠지잖아. 뭘로 나눠져? 곡선 그 자체랑 변곡 접선. 그리고 영역이 나눠. 잘 봐봐. 이쯤에 있는 값에서 접선을 그려보니까 대충 3개야. 그럼 여기 영역 다 3개야. 내부에서 접선 그리려고 보니까 1개야. 다른 데 못 그려. 1개야. 여기는 이 영역은 1개지. 여기 영역도 1개야. 왜? 하나밖에 못 그려. 여기 영역은 3개야. 하나, 둘, 3개야. 그리고 이제 3차 함수에서 접선이 2개짜리인 애들은 곡선 위에 점, 본인 거랑 이쪽에 하나. 아니면 변곡 접선 위에 점, 본인 거랑 본인 변곡 접선이랑 뭐 이런 데 하나. 이해하셨어요? 3차 함수에서 3차 함수 위의 점 중에 유일하게 접선이 2개가 아닌 것은 변곡점. 이 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친구의 변곡 접선을 구해보니까 변곡점이 여기잖아요. 접하면서 관통이었던 이 점. 이게 변곡 접선. 그리고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영역이 몇 개 나뉘어요? 하나, 둘, 셋, 4개로 나뉘죠? 자, 아까 말했죠. 이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3개인 거죠. 하나, 둘, 좀 위에 셋. 그러니까 여기 영역 3개면 여기 영역도 3개겠죠. 대칭이니까. 여기 영역 1개겠죠? 1개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접선 2개거든요. 3차 함수에서 접선 2개 나오는 거는 곡선이 위에 점이거나 아니면 변곡 접선 위에 점이거나 둘 중 하나죠? 네. 변곡점 빼고. 근데 2,5라는 점이 그러면 변곡 접선 위에 있거나 곡선 위에 있거나 둘 중 하나죠. 곡선 위에 2,5가 있으려면 K가 마삼이어야 돼요. 이 집어넣으면 5가 나와야 되니까요. 2,5가 곡선 위에 점이어야 되니까. 그렇죠? K 음수네요. 자, 반대로 2,5가 변곡 접선 위에 있고 싶은데 이 변곡점이 원래 X축을 접하면서 관통하는 애였죠. 변곡 접선은 이렇게 상수함수일 거 아니에요. 여기 위에 2,5가 있으려면 당연히 이 선이 y는 5여야 되겠죠? K가 5겠네요. 그렇죠? 5만큼 들어올리는 거네. 5죠? 이걸 머릿속으로 쫙 생각하고 다 5 이렇게 이제 1초 만에 할 수 있으면 수술을 마스터하는 거죠. 배웠던 거잖아요. 네. 원래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닌데 원래 2,5 말고 옆에고 2,t 세제곱 플러스 k 한 다음에 줄 사이의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해가지고
t랑 k가 같이 섞여 있어요. 그때 k는 해가지고 이제 k는 해가지고 t 쪽을 싹 삼수함수로 만들고 걔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 문제거든요. 원래는.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제 봐보세요. 이게 식이 t-2분의 t 세제곱 플러스 k-5가 순간 변화율 3t 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얘를 전개하면요 k는 하고 t의 세제곱에 관련된 함수가 나올 거예요. 이 함수를 그리면은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함수가 나오거든요. 자, 근이 두 개 나오는 k를 쳐야 되니까 이거랑 이거겠죠? 정답이 누가 봐도 5랑 마3이에요. k가 5일 때랑 k가 마3일 때가 정답이었잖아요. 아마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5였겠죠. 양수 k를 구하는 거. 이해하죠? 네. 좀 어렵나요? 아니요. 예준이가 안 어렵대요. 이 난이도로 하겠습니다. 네. 뭐야? 왜 성우님 김인 줄 알았어. 제가 한 4번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4번에 해드려야 돼서. 네. 그 앞전 것들은, 잠깐만요. 앞전 것들은 이제 27번, 30번은요, 이런 내용이에요. 3차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가 k는 하면은 k가 27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써져 있는데, 자, 이 친구가 3차 함수에 그려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려질 건데, k가 항상 얘보다 위에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럴 수가.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마일부터 1 사이에서만 그랬으면 좋겠대요. 그럼 대충 마일부터 1을 이렇게 잘라서 줄 거예요. 마일부터 1을 잘라주면은 여기 사이에서 y는 k가 항상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k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풀란 얘기죠. 문제 x의 범위를 줬으니까 그래프를 일단 다 그리시고 마일부터 1을 자르세요. 자른 다음에 k 딱 쳤을 때 k가 항상 위를 찾으시면 돼요. 그 옆에 있는 30번도 역시 x가 2보다 작을 때만 그리면 됩니다. 그쵸? 얘가 항상 성립하고 싶대요. k가 항상 위에 있고 싶대요. 그러면 3차 함수 그린 다음에 x 2로부터 딱 자르세요. 그 부분보다 k가 크게 잡으시면 되겠죠. 네. 넘어가서 34번이 좀 어려운 문제라 얘만 하고요. 37번은 의외로 쉬우니까 안 하겠습니다. fx가 37번이 fx가 gx보다 위에 있고 싶대. 그럼 fx가 gx보다 크다라고 쓰면 도대체 알아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싹 다 넘기면 되죠? 뭐만 남기고 a만 남기고 37번이 a만 남기고 다 넘기면 되죠. 넘어서 4번을 해야 되니까 약간 조금만 집중합시다. 제가 요즘 대표 문제를 막 제대로 못 풀어드리는 게 죄송하긴 한데 좀 시간이 없네요. 자, 이 문제가 유일하게 k 내용으로 할 수 없는 문제예요. 미적분이만 할 수 있는데, 자, k가 혼자 있지 않아요. x랑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풀어 주실 거고요. 지금부터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비교하겠습니다. 그래프상으로 푸는 거니까 사실 어떻게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자, 이 그래프는 이런 친구예요. 네, x 4제곱에 x 4제곱을 그리면 원래 이렇게 되어 있겠죠? x축에 접하겠죠? 4차니까 접함인데 12개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4제곱을 먼저 그려놓고 12개 올려야지. 항상 상수함은 제외하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올리거나 내리세요. 훨씬 편합니다. 20이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누구냐? 기울기가 4k 세제곱인 1차 함수입니다.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죠. 문제에서 4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항상 컸으면 좋겠다 하니까 1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좋을 것 같아요. 4차 함수가 위에 있겠죠? 당연하게 마지노선은 접할 때겠죠? 접할 때의 기울기를 딱 구해서 그거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여기도 접할 때의 기울기를 구해서 얘보다 컸으면 좋겠어. 무슨이니까 이걸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그럼 이 접할 때 기울기 어떻게 구하느냐? 어떻게 구하긴 밖의 점이 0,0이 이쁘게 있네. 밖의 점에서 여기 4차 함수 위의 점 이거 하라는 거죠. t의 4제곱 플러스 12네. 자, 둘 사이의 평균 변화율 t분의 t의 4제곱 플러스 12 두 점 사이의 기울기
t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4t 세제곱 되었죠? 더 넘기면은 4t 4제곱. 자, 이거 넘어오면은 4가 t의 4제곱. 되었죠? 자, 좀 더 한 거예요. 자, t의 제곱이 얼마예요? 2. t는 루트 2. 아, 이 점의 좌표가 루트 2,16. 자, 그럼 반대편 좌표는 y축 대칭일 거니까 네, 마이너스 루트 2,16이 되시겠습니다. 자, 루트 2,16이랑 0까지의 기울기는 8루트 2예요. 어렵지 않죠? 8루트 2. 그렇죠? 자, 얘가 누구면 좋겠어요? 4K 세제곱이었죠. 기울기 4K 세제곱. 반을 나누면은 2루트 2가 될 거고요. K는 그러면 루트 2네요. K가 루트 2라는 건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K가 루트 2보다 작고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면 얘네가 뭐 8루트 2, 마이너스 8루트 2가 나올 수 있겠다. 이 사이가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네. 정답입니다. 이해하셨죠? 정수 K는 3개네요. 1, 0, 1. 이렇게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숙제는 41번까지입니다. 근데 오늘 배운 것들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은 해보세요. 비율관계나 이런 거. 아쉽게도 이거를 원래 앞에 도형 문제 풀 때 배웠으면 도형 문제 진짜 많이 쓰거든요. 도형 문제가 싹 다 비율관계예요. 싹 다. 형태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아쉬운 거죠. 그렇죠. 아쉬운 거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목표를 외우지 않으면 재윤아.